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00만원 미만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제품들 중에 1000만원 미만에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추천드리고 싶은 두 가지 앰프 구성에 대해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 제품은 기본적으로 DAC가 기본 옵션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앰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가지 제품은 마크레민슨의 넘버 5802, 5805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파워앰프는 프라임에어 A35.2, 프리앰프는 프라임에어 프리35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티앰프와 분리형 프리파워 앰프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은 프라임웨어가 조금 더 싸긴 하지만은 큰 차이는 없이 얼추 두 가지 제품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1000만원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1000만원보다는 훨씬 더 싼 가격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물론 1000만원 미만에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합리적이면서도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은 뭐 900만원도 1000만원 미만이고 800만원도 1000만원 미만이고 합니다만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마크레빈스는 700만원대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얼추 유사한 가격대에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이라고는 하지만은 1000만원보다는 훨씬 더 인하된 가격인 셈이죠. 그러니까 얼추 뭐 900만원대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 일부 기능이나 성능이 이 두 가지 제품보다 더 나은 제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포괄적인 가격 대비 성능이라든지 물론 이제 이 제품들의 가격을 두고 가격 대비 성능을 논하게 되면은 일부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한 700만 원대 판매되는 제품을 가지고 무슨 가격 대비 성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1000만원 미만이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나 전체적인 퍼포먼스나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제품이면서 추천할 만한 제품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두 가지 제품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오랜 시간에 거쳐서 비교 평가 및 리뷰를 해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1000만원 미만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가장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하는 제품이 뭐 한 3,400만 원대에서 나오기는 힘들죠, 사실. 왜 그러면은 8,900만 원대 제품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제품이 8,900만 원대에 판매되는 제품보다 역시나 더 좋은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추 떠올려 봤을 때는 한 900만 원대 제품 중에서 얘네들보다 더 좋다라고 할 만한 제품이 그렇게 썩 떠오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찾아보면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얘네들보다 더 나은 제품이 나타나면은 제가 무슨 뭐 장을 지지겠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당장에는 썩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100%다 비교 테스트를 해봤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수 제가 비교 테스트를 해보기로는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점에서 이 제품들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추천할 만한 것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당연히 첫째로는 앰프적인 성능이고요. 둘째로는 내장 DAC 및 그 외 기능에 대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들을 추천하는 종합적인 이유, 포괄적인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일반 개인이나 마니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특성이 마음에 들면 그 제품이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그 제품을 추천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을 고려하냐면요. 결국은 이 앰프라는 제품들은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제품들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스피커하고 매칭이 돼야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소스 기기로 어떤 음원이나 음악을 플레이를 재생을 해줘야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제품이 성능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비용을 투자를 했을 때, 비용을 투자를 하고 그 비용 대비 어느 정도의 음질이 보장이 되느냐, 그 최종적인 음질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특정한 기능 하나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음색 하나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천하고 이 가격대에서 최고로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제품에 어느 정도의 스피커를 매칭하고 어느 정도의 소스기를 매칭하고 최종적인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얼마 정도의 음질이 보장되느냐, 그 최종적인 음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컨대 지금 다른 특정한 앰프에 내가 어딘가에서 들어봤는데, 지금 이 마크 레비슨과 프라이메어에는 1000만 원짜리 스피커를 매칭해서 결과를 평가를 했는데, 이 제품과 경쟁을 하는 다른 앰프는 뭐 예컨대 3000만 원짜리 스피커를 매칭해서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 최종 비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최종 비용이.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다른 경쟁 기기는 5000만 원짜리 매칭 기기를, 스피커나 소스기를 매칭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다른 매칭 기기는 또 경쟁 기기는 전체 스피커와 소스 기기를 1억 원짜리로 매칭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러면 공평한 평가가 아니잖아요. 공평한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내가 이 제품에다가 얼마 정도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그 동일한 거나 비슷한 유사한 비용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음질이 보장이 되고 형성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컨대 누군가가 내가 예산이 1,5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1,500만 원을 가지고 그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1,5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내가 1,500만 원이 있는데 1,500만 원으로 가장 좋은 음질이 나올 수 있는, 보장이 될 수 있는 구성을 알려줘. 추천을 해줘. 거기에 필요한 앰프는 뭘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최근 그 메이저 오디오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 앰프 제작사나 메이저 오디오 브랜드에서 소스기, 소위 말하자면 소스기, 플레이어죠. 음악을 재생을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표적으로 CDP였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DAC나 뮤직 서버 같은 게 소스기 역할을 많이 더 하고 있죠. 근데 메이저 오디오 브랜드에서 CDP라든지 DAC를 생산을 안 한 지가 거진 한 5년가량 되어 갑니다. 물론 DAC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에서는 근래 들어서 신제품이 덜어는 나오고는 있죠. 덜어는. 근데 굉장히 그 DAC, 디지털 소스기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굉장히 더디긴 더디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 중에서 말입니다. 뭐 중국 브랜드 이런 거 빼고, 그리고 일본의 뭐 마란츠, 뭐 데논, 야마하, 온쿄 이런 정도의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의 그런 그 범용적인 입문용 브랜드, 그런 브랜드 말고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하이엔드 메이저 브랜드들 중에서 말이죠. 이 말은 곧 어떤 의미이냐. DAC, 그러니까 소스기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서는 앰프 안으로 다 넣어버리는 추세인 거고요. DAC를 별도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싼 비용을 투자를 하더라도 성능이 굉장히 좋은 DAC여야만 별도로 분리를 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급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는 DAC를 별도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가격이 대부분 굉장히 비싸요. 심지어는 1,000만 원이 넘어가죠. 1,000만 원 미만 DAC보다 1,000만 원 이상의 DAC가 오히려 그 절대 숫자가 더 많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 정도로 양극화가 되어 있죠. 저렴한 가격대에서는 그냥 별도의 DAC를 사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앰프 내부로 다 넣어버리죠. 그러므로 해서 DAC를 구매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해지는 거예요. 과거와는 다르게. 근데 유독 고급 유저들 중에서는, 비용을 좀 많이 쓰려는 유저들 중에서는, 나는 내장 DAC는 싫어. 나는 어찌됐든 오디오라는 게 결국은 분리를 해야 성능이 더 좋은 거지. 나는 무조건 분리형을 쓸게. 그런 분들은 무조건 가격대가 비싸져야 돼요. 성능이 무조건 스펙이다 뭐다 성능이 좋아야 돼요. 이제 제작사에서 그러려면은 비싸게 제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된 DAC를 쓰게 되면 가격이 많이 비싸지거나 아니면은 굳이 브랜드가 좀 약하더라도 좀 고집이 센 브랜드에서 불량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대부분은 그냥 어정쩡한 가격대에서는 그냥 무조건 내장 DAC로 싹 들어가는 추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의 DAC를 분리하지 않는 이상은 결론적으로 그냥 내장 DAC를 쓰는 게 가격적으로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합리적이다. 괜히 사실상 마니아로서 독립된 DAC를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건 디지털 장비잖아요. 디지털 장비는 옛날 제품이 더 좋고 뭐 빈티지가 더 좋고 그런 거 없어요. 디지털 제품은 웬만해서는 그냥 최신 제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DAC는 옛날 구형, 오래된 구형 구에서 사용하시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제가 예전에 꿈의 기기로 생각했었던 마크 레빈슨의 390SL 같은 CDP가 있어요. 그 CDP가 현존하는 최상급의 CDP였어요. 와디아 861 뭐 CDP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구형으로 다 구해가지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현역에 이제 마크 레빈슨 39L 이런 CDP가 현역으로 활동을 할 때도 제가 구해서 사용도 해보고 그랬었습니다만은 한 2, 3년 전쯤인가 그 제품을 구형으로 중고로 다시 구해가지고 사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와디아하고 마크 레빈슨 같은 CDP를요. 에소테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과거에는 그 CDP들이 꿈의 CDP였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당시에 유행하는 뭐 한 3, 400만 원대의 DAC라고 치죠. 3, 400만 원대의 DAC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상당 부분 오디오적인 특성이 과거에 그 꿈의 CDP가 떨어지는 경향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모든 부분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가격이 싸더라도 DAC는 최신 제품이 더 낫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독특하게도 예를 들어서 누프라임이라든지 마이텍이라든지 이런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은 그 메이저 브랜드가 아닌,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들은 자기의 실력을 좀 더 발전시켜서 대중에게, 소비자들에게, 마니아들에게 어필하고 싶어서 굳이 독립해가지고 DAC를 가성비가 좋게끔 제작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 회사들이 걔네들하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경쟁을 안 하려고 더 비싼 걸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결국은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제품을 추천을 드리려면은 1,000만 원 미만에서는 DAC를 분리 독립을 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장 DAC가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해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000만 원 미만의 앰프 중에서 내장 DAC가 가장 훌륭한 제품이 이 두 가지 제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DAC 성능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프라이미어 프리 35에 내장된 DAC보다 음질이 더 좋은 DAC는 현재까지 거의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뭐 예컨대 1,000만 원이 넘어간다라면은 골드문트 뭐 590 V2에 내장되어 있는 DAC 정도? 그 정도가 얘하고 이제 비견될 만한, 혹은 얘보다 좀 더 일부 특성에서는 얘보다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DAC성 음질을 갖추고 있고요. 물론 프리 35에 내장된 DAC도 단점이 있다면 MQA가 네이티브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DAC로서 단점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장 DAC로는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우수한 성능과 다양한 단자를 제공을 하고 있죠. 실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장 DAC의 성능이 일반적으로 한 400만 원 미만 인티앰프에 내장되어 있는 DAC들하고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이거는 비교를 할래야 비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전히 내장 인티앰프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 DAC라는 것은 그냥 DAC가 되게끔만 하는, 그나마 좀 준수하다. 내장 DAC 치고는 준수하다. 이 정도면은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분들은 그냥 써줄만 하다. 그런 정도의 DAC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프라이미어 프리 35에 내장되어 있는 DAC는 제가 제 느낌상으로는 그냥 한 3, 400만 원대의 대부분의 DAC와 맞붙어도 그다지 꿀리지 않을 정도의, 심지어는 한 300만 원대에 판매되는 거의 대부분의 DAC보다 더 나은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300만 원대의 DAC 전부 다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30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DH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얘보다 더 나은 독립된 DH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제품의 일부는 또 제가 알고 있고요. 테스트도 해봤고요. 다시 이제 마크 레빈슨 이야기로 가자면은, 마크 레빈슨에는 MQA까지 네이티브로 지원되는 32비트 방식의 사브레 32비트 DAC 칩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이 그냥 기본 옵션으로 또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능성이 좋죠. 기능성이. 그리고 5805라는 제품이 있고 5802라는 제품이 있죠. 두 가지 제품의 차이점은 5805는 아날로그 입력이 가능하고 바이패스 기능과 포노 단자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5802는 그 기능이 빠진 대신에 가격 차이가 거진한 실구매 가격 차이가 2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 차이면은 앰프 성능은 100% 똑같고요. 근데 그 정도 가격 차이면은 제법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뭐 한 1,500만 원짜리 앰프가 가격 차이가 한 10% 정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닐 수가 있는데, 지금 얘네들 5805하고 5802의 그 정도 가격 차이면은 한 20% 가격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20% 가격 차이거나 20% 가격 차이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25% 가격 차이다. 그러면은 무시하기 힘든 가격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아날로그 입력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면은 5802로 구매하셨을 때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 마크 레빈슨이라는 브랜드 인지도도 얻으면서, 사실 마크 레빈슨만큼 믿을 만한 메이저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어정쩡한 신생 브랜드, 어정쩡한 괜히 그냥 슬림하고 가벼우면서 그냥 최근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미지 마케팅만 화려하게 세련되게 그렇게 한 브랜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사실상 그런 브랜드보다 브랜드의 신뢰성이라든지 역사와 전통, 노하우, 그리고 오리지널리티, 하이엔드 브랜드로서의 오리지널리티, 그런 거는 마크 레빈슨보다 더 좋은 브랜드 현재까지 별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더 비싸다고 해서 성능이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다 써봤어요, 대부분. 네. 근데 별로 안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얘가 내장되어 있는 DAC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직접 사용한다라고 가정하면 굳이 독립된 DAC를 사지 않을 최저선의 커트라인 선의 DAC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보다 내장 DAC가 떨어지면은 저는 독립된 DAC를 살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크 레빈슨 5802와 5805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 DAC 정도면은 저는 어찌됐든 제가 직접 오디오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DAC를 안 산다는 의미예요. 별도의 독립된 DAC를 연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을 다른 데다 쓰죠. 하다못해 케이블에 쓰든지, 아니면 스피커에 더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전원장치를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정해진 비용을 활용을 해서 애초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궁극적인 음질을 더 좋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명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명분은 독립적인 DAC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가격은,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경연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조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최종적인 음질을 최고로 만들자. 근데 내장 DAC가 훌륭한데, 내장 DAC가 250만 원짜리만큼의 음질을 내고 있어요. 근데 굳이 나는 많이 하기 때문에 독립된 DAC를 그래도 쓰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싶어. 근데 내장 DAC하고 음질은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250만 원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건 현명하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250만 원을 다른데, 음질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데에 쓰든지, 아니면 250만 원을 그냥 아끼든지, 그리고 그냥 내장 DAC를 쓰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음질 차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말이 계속 길어집니다만은 내장 DAC를 별도로 샀을 때 가장 그 가격대에서 완벽하고 제일 좋은 독립된 DAC를 구매해서 잘 세팅을 하면 음질이 조금이나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90%의 소비자 여러분들은 그냥 내장 DAC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그 90%는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앰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겠죠. 마크 레빈슨 앰프가 현재 이 제품이 585보다는 하위 기종이지만은
구형 오퍼라보다는 소리 성향이 좀 더 생글생글해지고 좀 더 화사해지고 좀 더 세련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구형 오퍼로의 하위 기종이지만은 구형 오퍼로보다는 오히려 좀 더 소리를 상큼하게 내준다. 좀 더 세련되고 섬세하게 내준다. 좀 더 밝게 내준다. 개방적이면서 밝게 내주고 소리의 이탈력도 좀 더 높은 대역에서 좀 더 생글생글하게 이렇게 펼쳐주는 느낌이 더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585가 소리가 좀 너무 얌전하고 좀 밋밋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이제 그 음질이 마크 레빈스러운 음질인 거는 맞고 나름대로의 완성도가 있는 음질이었지만은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는 좀 더 약간 소리 성향이 585에 비해서는 살짝 가벼워진 거는 맞지만은 살짝 가벼워졌지만은 좀 더 생글생글하고 발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개방적으로 소리를 이렇게 촥촥 뻗어내주는 게 더 음악 듣는 재미가 더 낫더라. 저는 그렇게 느끼고요. 얼마 전에 저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꽤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대여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보셨는데 그분이 느끼기로는 너무 평탄하다고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그분이 이제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었고 훨씬 더 밝은 소리 위주로 들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 앰프를 쓰세요. 프라임웨어 풀형 앰프를. 이거를 사셔가지고 쓰시는데 그러니까 마크 레빈슨에 비하면 프라임웨어가 훨씬 더 밝은 성향이에요. 밝은 성향. 그러니까 밝은 성향인 프라임웨어를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마크 레빈슨의 소리가 좀 평탄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평탄함이라는 게 안 좋은 평탄함은 아니죠. 제가 마크 레빈슨 이 앰프에다가 포칼 유토피아 그리고 뭐 PMC, 베리티 오디오, 다이노디오 컨피던스 심지어는 뭐 매지코까지 물려봤는데 저는 그 모든 매칭이 다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듣기에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크 레빈슨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면은 어떤 스피커를 물리더라도 마크 레빈슨다운 소리를 내준다. 그러니까 이 마크 레빈슨이 구동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구매 가격에 비하면 이 마크 레빈슨은 동급의 다른 AB 클래스 앰프에 비해서 구동력이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스피커를 물리더라도 마크 레빈슨다운 소리를 내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 다른 앰프들 같은 경우에는요. 스피커에 따라서 자기 앰프 고유의 성향을 스피커에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스피커가 밝은 성향이면은 근본 성향은 어둡고 무거운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스피커가 과도하게 밝은 성향이에 그러면 그냥 밝은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가 과도하게 어두운 성향이면 또 그 스피커 성향 따라가는 앰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크 레빈슨은 어떤 스피커를 물리더라도 마크 레빈슨다운 섬세하면서도 중립적인 음을 만들어줘요. 그 느낌이 저는 굉장히 신뢰감이 갑니다. 믿음직스럽고요. 그리고 마크 레빈슨이 만들어 놓은 마크 레빈슨다운 음색과 밸런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시는 음악 애호가 분들이라면은 모든 앰프를 줄을 세워놓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음악 애호가 분들한테 다 선호도를 조절한다고 하면은 가장 호불호가 발생하지 않을 성향이 마크 레빈슨의 성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중립적이기 때문에요. 근데 가장 중립적인 게 심심하게 중립적인 게 아니라 마크 레빈슨 최근 신형 같은 경우는요. 상큼하고 섬세하고 발랄하면서 중립적이에요. 중저음의 배음 볼륨감 그리고 살집, 밀도, 적절한 그 중량감 그리고 이제 적절한 근력의 느낌 그리고 소리가 밑으로 좀 깔리는 느낌 그런 것도 충분히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겁거나 답답하거나 소리가 느릿하거나 진득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충분히 생글생글하고 발랄하면서도 해상력도 굉장히 뛰어난 소리를 내줘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자극적이거나 날리거나 까칠하거나 차갑지 않은 소리를 내주면서 그거를 대단히 잘 유지를 시켜주는 게 마크 레빈슨의 성향입니다. 이 앰프의 무게가 28kg이에요. 무려 28kg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고집스럽게 따지는 트랜스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거나 용량이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전원부에 사용하는 캐패시터를 좀 세게 넣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무게가 무거운 이유는 이제 그 증폭부에 붙어 있는 방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노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 방열판이 양쪽에 있는데 그 방열판 무게도 다른 앰프들에 비해서는 좀 무거운 것 같고요. 셰시도 좀 커요, 다른 앰프들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셰시 무게도 좀 들어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가격이 1000만 원 넘는 앰프들 중에서도요, 20kg이 안 넘는 앰프들 많아요. 걔네들은 얘보다도 더 형편없는 거예요, 물량 투입이. 근데 마크레빈슨 이 앰프는 물량 투입에 비하면, 그리고 무게, 그리고 스펙 이런 거에 비하면은 가격이 상당히 그래도 최고급 브랜드 치고는, 그리고 제작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했고요, 미국에서 직접 했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MQA도 네이티브로 지원이 되고, 블루투스도 지원이 되고, 각종 디지털 포맷 싹 다 지원하고, 전면에 헤드폰 단자도 바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안전장치, 그리고 각종 메뉴, 셋업 메뉴 같은 것도 지원을 하거든요. 최신 앰프로서의 완성도나 서비스적인 측면이 상당히 우수하다. 그런데 이 정도로 그런 모든 측면이 완성이 되어 있고 좋은 제품이면은, 물론 이제 5805는 정가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저는 이제 5802의 가성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5802의 실구매가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앰프적인 성능이 그 동급 내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믿음직한 앰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머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앞으로 클래스 D 방식의 앰프가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를 할 겁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에서는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를 굉장히 많이 일종의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클래스 D 방식의 앰프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디오적인 그런 테크니컬, 오디오적인 기교, 뭐 해상력, 입체감, 소리의 스피드, 광대역 표현, 그리고 짜릿함, 그리고 순발력, 그리고 저음의 통제력, 저음의 깔끔한 느낌, 저음의 스피드, 다이나믹, 이런 특성들을 마치 과학적으로 잘 구현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동급의 AB 클래스 앰프가 동급의 D 클래스 앰프를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들어보면 그건 답이 금방 나와요. 근데 과거의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를 이제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들 말씀하시죠. 내가 듣기에는 저음이 좀 부족하더라, 저음이 별로 안 나오더라, 그리고 내가 듣기에는 소리 성향이 약간 차갑더라. 과거에 구형이 그랬던 거는 맞아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클래스 D 방식의 AB 클래스 앰프만큼 소리가 풍부하다거나, 중저음의 볼륨감이 더 좋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소리가 더 섬세하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클래스 D 방식이 무조건 다 나쁘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따지면 AB 클래스 앰프는 소리의 섬세함이나 소리의 따스함이나 중저음의 볼륨감을 빼놓고 그 외의 거의 모든 부분은 클래스 D 방식에 비해서 뒤처져요.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만 AB 클래스 앰프에 비해서 일부 특성이 뒤처지는 게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D 클래스 방식에 비해 뒤처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오디오적인 특성에 있어서. 그리고 클래스 D 방식의 앰프가 어떻게 보자면은 전기도 덜 먹고요, 열도 덜 나고요, 부피도 작고요, 가격도 저렴한 데에 비해 스피커에 대한 제어력과 구동력, 스피드, 타이밍 이런 것도 월등히 뛰어나고요. 그러면서도 가격도 저렴해요. 그러면서 고성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완벽하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단점은 그러면 뭐냐? 가장 많은 소비자분들이 느끼기에 가장 큰 단점이라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듣다가 직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가장 허전하게 느끼는 차이점이라면은, 중저음이 동급의 AB 클래스 앰프에 비해서 살짝 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음질을 판별을 하고 비교를 할 때 중고음과 저음,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나 양감, 그런 거로 아무래도 음질을 판단하게 돼요. 소리의 윗대역, 높은 대역에서는 소리의 선명도나 투명도나 해상력, 아랫대역에서는 저음의 풍부함이나 강직함, 그걸로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음의 풍부함이나 강직함이 있다가 그게 좀 빠지면은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해진 점이다. 오히려 후퇴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저음은요. 중저음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타이밍을 통제를 잘하는 게 오히려 더 고급인 거예요. 굳이 비율을 이렇게 억지스럽게 냅니다만은 하나는 얇은 코트인데 보온성은 좋아. 다른 하나는 엄청 부피가 이렇게 크고 무거운 파카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고급입니까? 얇으면서 보온 효과가 똑같은 게 가격은 더 비싸죠. 더 고급이죠. 어떤 거를 꼭 더 입어야 된다.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에요. 어떤 게 더 비싸고 더 고급으로 인정을 받느냐. 그 의미인데 비유가 적절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음의 양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음은 양감이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내 가정 환경에서는 저음의 양감이 부족할까봐 걱정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왜냐? 저음의 양감은 스피커 사이즈만 키워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스피커 사이즈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애초에 스피커 사이즈를 크게 선택을 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더 쓰시면 스피커 사이즈는 확 커져요. 확 커져요. 어느 가격대에서나 스피커는 8인치 더블 스피커도 100만 원대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음 빵빵하게 엄청나게 잘 나와요. 거기다가 저렴한 싸구려 앰프 물려도 저음 되게 잘 나와요. 양감은. 근데 저음이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가정 환경은 해외보다 서양보다 좁잖아요. 근데 저음 양감이 부족할까 봐 뭐하러 걱정을 합니까? 스피커 사이즈를 크게 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데 저음은 양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음을 깔끔 단정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은 항상 저음이 살짝씩 늘어져요. 저음이 늘어지는 게 예전에는 미덕이었어요. 미덕. 과거에는. 저음이 붕 하면서 옹 이렇게 늘어지는 게 옛날에는 감미롭고 좋아. 저음 나오는 거 봐 하면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그게 미덕이었어요. 그 미덕과 보편적인 저음의 평가 방식이, 평가 인식이 우리한테까지도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음이 좋은 저역이 항상 좋은 저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은 저역이라는 것은 강직하고 단단하고 적정한 탄력과 근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피드가 정확한 저역이 좋은 저역인 거예요. 근데 AB 클래스 앰프들은 항상 스피커 본연이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 저음을 살짝 늘어뜨려요. 부스팅을 시켜요. 왜냐? 그 당시에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저역을 가장 또렷하고 깔끔하게 재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음을 일부러 약하게 재생하는 것보다는 저음을 약간 부스팅을 해가지고 불분명하게 재생을 하더라도 양감을 좀 많이 재생하는 게 AB 클래스 방식 시대의 앰프들은 더 좋은 앰프라고 평가를 받았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나 삼촌 세대들에게는. 심지어는 우리 형뻘 세대까지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디지털 소스 자체가 요즘은 녹음 자체를요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에는 아날로그로 녹음을 했잖아요. 요즘은 컴퓨터로 다 녹음해버려요. 컴퓨터로 녹음하고 믹싱하고 마스터링하고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으로 악기를 연주 자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를 했을 때는 나올 수 없는 스피드와 타이밍과 다이나믹이 소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로는 그 소스 그대로의 정확하게 재생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근데 클래스 D 방식은 그거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음을 일부러 부스팅을 하기보다는 깔끔하고 단정하게 재생을 하는 게 최근에 클래스 D 방식 앰프의 추세고 그게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프라임웨어 앰프에 저음이 좀 더 나오는 스피커를 매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음의 양감이 살짝 부족한 느낌은 단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앰프가 과거에는 물론 이제 저음이 강직하게 나오는 앰프가 나쁜 앰프고 저음이 깔끔하게 나오는 이 프라이머리 앰프만 좋은 성향이다. 그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음이 약간 양감이 적게 나오는 게 그렇게
단점은 아니다. 굳이 단점은 아니다. 스피커를 양감이 좀 좋은 앰프를 매칭을 하면, 과거에는 AB 클래스 앰프에다가 저음이 많이 나오는 성향의 스피커를 물리면은요, 그 저음이 깔끔하게 통제가 안 되고 저음이 퍼졌어요. 지저분하게. 그래가지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됐었죠. 근데 클래스 D 방식의 앰프의 장점은 뭐냐면요, 많은 양감의 저음을 깔끔하게 통제를 해줘요. 깔끔하게 딱딱 끊어주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그거를 쪼여가지고, 소리를 쪼인다는 표현을 제가 누프라임하고 PMC 앰프 설명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음을 깔끔하게 이렇게 쪼여줘요. 기름기를 빼줘. 기름기를. 그리고 늘어지는 살이 좀 많은 비만인 사람을 운동을 시켜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탁 각이 잡히는 근육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저음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예컨대 적정 우리 집의 스피커 사이즈가 6.5인치 W였다. 그럼 그거를 7.1인치 W로 가세요. 아니면 8인치 W로 가시든지. 그러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칭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오히려 동급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에서는 정말 경험해보기 힘들었던, 그동안 경험해볼 수 없었던 수준의 소리의 입체감, 그리고 투명도, 그리고 미려함, 그리고 깨끗함, 그리고 해상력, 그런 것, 그리고 쫙 이렇게 그 생생하게 펼쳐지는 능력, 순간적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 능력,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앰프가 이 프라임웨어 불량 앰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미려하면서도 티 없이 깨끗한 투명도가 다른 스피커들, 대부분의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그 정말 그 눈부신 광채, 그리고 좀 수정 같은 느낌, 그리고 너무나 투명한 느낌, 그러면서도 촉촉하면서도 섬세해요. 옛날에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섬세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까칠했어요. 근데 얘네는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투명하면서도 그 소리의 끝 촉감이 섬세하고 촉촉해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심지어는 포칼을 물려도 포칼의 극한의 해상력을 너무 잘 살려주면서도 중고음 자체는 정말 실키하거든요. 실키해요. 실키해.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실키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마크 레빈슨보다도 더 실키해요. 더 실키해. 다만 마크 레빈슨이 섬세한 부분은 좀 더 낫다라고 본다면은, 촉촉하면서도 실키한 느낌은 얘가 오히려 더 나아버려요. 근데 얘가 소리 성향은 살짝 더 가볍고 얇고, 얘는 좀 더 살집이 있는 느낌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둘 중에 어느 게 더 낫냐라고 묻는다면은 개인마다 그런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아마.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산이 1,000만 원이 있는데 한 가지 유명한 제품, 나 그 유명한 제품 너무 써보고 싶었어. 나 아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제품 너무 칭찬을 하더라. 그러면은 그 유명한 제품에 올빵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다른 제품들은 별로인 제품이어도 그 유명한 제품을 내가 샀으니까 기분이 일단 좋아. 그러면은 음질도 만족이 됩니까? 별로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별로 안 그럴 거라고. 전체 제품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정도 가격대에 되는 제품을 가지고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논한다는 게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1,000만 원 미만에서 가장 합리적인 제품이 뭐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장 DAC가 훌륭한 이 제품들에다가 컴퓨터를 직접 연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오랜더 같은 뮤직 서버를 연결하시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훌륭한 오디오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내장 DAC의 성능이 제가 얼마 전에 테스트를 해본 가격이 꽤 비싼 300만 원이 넘는 모 뮤직 서버보다도 얘네들의 음질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따로 쓰시면 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장 DAC의 성능뿐만 아니라 앰프로서의 성능도 매칭에 따라서는 이 프라임웨어 제품이 1,000만 원 넘는 앰프들보다 더 좋은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마크 레빈슨은 사실 가격 대비 그 음질의 밸런스, 그리고 음질의
음악성 그런 부분은 의심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오디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앰프를 다양하게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마크 레빈슨이 왜 음색 튜닝을 이렇게 했는지 다 이해하십니다. 그거는 마크 레빈슨의 오랜 경력과 노하우,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그리고 이해력, 그리고 음악 애호가들에 대한 그런 취향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중립적이면서도 섬세하고 센스 있는 음악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리적인 물량 투입, 그리고 다양한 스피커에 대한 대응력, 심지어는 구동력까지도 가격 대비 거의 최고를 논할 만한 그런 제품으로 잘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보다 물론 성능이 더 좋은 앰프들도 물론 있죠. 근데 1000만원, 실구매 가격이 1000만원이 넘어야 이 제품들보다 확실히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DAC가 기본으로 내장이 안 돼 있으면은 돈을 최소한 250에서 350은 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오디오 시스템을 꾸미자라고 했을 때 1000만원 미만에서 내가 앰프와 DAC를 내가 해결을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제품이 DAC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50에서 350은 세이브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굉장히 부끄럽지 않은, 그러니까 추천드림에 있어서 망설일 필요가 없는, 후회할 일이 별로 없는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